안녕하십니까,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기죄 피해자를 대리해서 고소를 진행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게임에서 알게 된 어떤 게임 BJ 이런 분한테 속아서 돈을 2천만 원이나 빌려주는 사건인데요. 당시 그 BJ가 나름 인지도도 조금 있었고, 근데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당장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의뢰인은 애청자 중 한 명이었겠죠. 그 당시 그 사기 가해자가 자기 계좌에 돈이 10억이 있다, 퇴원만 하면 당장 돈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급전을 요청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던 사안인데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은 그 사람 직접 대면한 적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언제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됐는데 돈을 안 주게 되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기망 증거가 어느 정도 명백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까지 송치가 잘 이루어졌고요. 그 친구는, 그 가해자는 재판까지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고 나서야 이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고소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합의를 진행했었는데요. 합의서에는 피해 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이 법정 이자 그리고 위자료 상당액이 포함됐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기 가해자가 흔쾌히 고액의 위자료를 승낙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합의서 작성을 안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서 문구에 그 합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넣어 두었습니다. 당연히 합의금이 전액 변제될 것을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삼은 것이죠. 어떻게든 이렇게 합의서 작성은 완료가 됐고, 작성이 완료된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가해자는 그 합의서를 이유로 법원에 선처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변제된 것이 없는데 합의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판부에다가 합의서 효력에 대한 문구를 알려드리면서 현재 합의금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다가 적극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서 상대방 가해자는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돈을 아직도 갖고 계시지 않고 계셔서 지금 민사적인 절차로 강제 집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증거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요. 이게 기억이란 게 계속해서 휘발되기 때문에 어떤 타임라인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특히 사기죄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독촉을 계속한 내용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증거로 남아있어야겠죠.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통화 녹음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 증거를 잘 보존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제3범죄 같은 경우는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돈을 사용한 내역을 어느 정도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정당하게 사용했다, 그 고소인이 빌려준 의도대로 사용했다. 근데 그런 것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계좌 내역을 통해서 그걸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만약에 진짜 딴 데 썼다면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소명하지 못하면 거의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는 이 사기 가해자들이 돈을 독촉할 때 그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고 내일 줄게, 한 달 뒤에 줄게, 이번 주 안에 해결할게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믿다가 1년, 2년, 3년, 4년 시간만 계속 보내게 됩니다. 약속을 어겼을 경우 혹은 지급을 약속하기로 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속한 법률적 절차가 답입니다. 괜한 시간을 부여해 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